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해외 주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소식 혹은 이제 어떤 산업, 기업을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이제 해외 주식 파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리포트단으로 중국 이제 바이오 주식을 좀 소개해드렸고, 올해는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 이제 버진 갤럭틱 홀딩스라는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을 이제 소개를 자세하게 좀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뭐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뭐 계속 이제 커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상장돼 있는 뭐 그 기업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드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우주 관련된 여러 어떤 뭐 책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우주 산업, 미국 관련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되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았었고, 또 이제 여기 제가 좀 적어놓은 거, 실리콘밸리 이제 거물들도 최근에 관심사가 이제 4차 산업혁명보다는 우주에 많이 초점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발견하면서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도 우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진입하면서 뭐 민간 쪽의 어떤 상업화되는 정말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 텐버거, 텐텐버거 뭐 이런 10배, 20배, 30배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내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분석도 많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이 꿈의 주식을 찾는 이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미래를 좀 만들어가는 기업에 초점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어떤 시간에 있어가지고 뭐 시클리컬한 어떤 종목이나 뭐 산업 혹은 뭐 뭐랄까 좀 성장률이 높진 않지만 뭐 실적이 뭐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좋긴 하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금 혁신적인 기업들, 이렇게 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추첨을 둬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주식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이제 섹터 자체가 이런 어떤 미래 성장 산업 쪽의 어떤 주도하는 종목들 쪽에서 대부분의 이제 저는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조금 개인적으로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도 스스럼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의 주식, 정말 꿈의 주식을 찾는 그런 채널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이제 설명드리거나 분석하는 종목들은 변동성도 좀 높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테슬라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막 반토막도 나오고 그랬죠, 당시에. 부도난다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 그 당시 저점이 35달러였는데요. 지금 최근 고점 900달러 찍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 저점 대비해서 거진 한 30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방향의 투자를 좀 지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 분석의 에너지를 대부분 쓰는지를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찾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의 어떤 투자의 어떤 분석 스타일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이제 막 주가가 고점 되면 막 반토막 이렇게 나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매수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도 마이너스 한 40%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분석하고 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버진 갤럭틱 왜 빠졌는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도 같이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꿈의 주식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 바로 혁신 기업을 찾는 과정이고요. 이 혁신의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우주의 많은 부분들이 향해 있음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우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흥부재의 길에 가까워질 것이라
예, 그렇게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생소하고, 예, 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관점보다는요. 앨런 머스크랑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이쪽에 완전히 그냥 자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도 이제 간단히 보면 닮았지만 앙숙 세계 1, 2위 부호의 우주 전쟁이다 해서 두 명의 두 거물이 우주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나사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발주를 받는 부분도 막 서로 이제 입찰에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스페이스 X가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거물이 이렇게 우주에 꽂혀 있는 이유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미국 투자은행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로 2040년 정도 되면 세계 우주 시장이 1129조, 1129조, 이만큼의 어떤 큰 시장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주가 미개척된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제프 베이조스는 자기 이제 재산이 1770억 달러, 머스크는 1570억 달러로 지금 각각 1, 2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향점은요, 블루 오리진은 달에 우주 기지를 세우고 달나라 여행이 목표. 머스크는 뭐 다들 아시겠죠? 화성에 식민지 건설해서 거기로 이제 이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굉장히 영향을 집중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 X의 이제 우주 개발 주요 연역을 좀 보면요. 뭐 창업은 블루 오리진이 더 빨랐어요. 2000년이고요. 스페이스 X는 2002년도. 그리고 2006년쯤 돼서 팔컨 9, 스페이스 X의 팔컨 9 로켓 발사가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발사가 이제 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수많은 발사 성공과 이제 인공위성 엄청나게 쏘아 올렸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작년에 스페이스 X도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을 하면서 이 유인 우주선 그 성공 시대가 됐어요. 민간으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가 우주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을 태우고서 우주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태우고서 그냥 한 고도 한 1000km 정도 되는 저궤도 쪽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내려볼 때, 야, 그 영롱하고 파란 별의 그 지구를 내려볼 때 그 환희와 어떤 그건 어떨까 참 저도 궁금해요. 꼭 저도 죽기 전에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제 나름의 어떤 가장 큰 그 소망이고 이제 꿈이기도 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정말 뭐 별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주식하고 주식 분석하고 이게 이제 제 일과의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꼭 이루고 싶은 그게 우주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꿈을 이제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 우주 여행이 올해부터 이제 그 목표를 삼고 있어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첫 유인 우주 비행이 이제 올해 이제 4월달 이제 시작되는데 연말쯤 되면 우주 여행 상품을 출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또 이제 버진 갤럭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연내로 이제 우주 여행을 상용화를 하려 했는데 이 발사가 좀 연기되면서 내년 초로 좀 됐죠.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도 되게 보수적으로 좀 발표했던 것 같아요. 5월달 뭐 발사 1차 발사 이제 하는 거, 2차 발사 연내 또 하는 거, 내년 상용화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우주 항공 쪽에 보니까 뭐 발사하는 것들이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미세한 어떤 문제점이 중간에 발견되면 이거 시정하는데 3개월, 6개월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뭐 그걸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지 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발사 연기된 부분을 뭐
단기적으로 들어온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악재로 보고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완벽을 기하는 측면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봐요. 과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바라다 본다면 결국 뭐 스페이스X든 블루 오리진이든 많은 어떤 폭파 뭐 이런 데는 발사했는데 이제 폭발되고 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과정으로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될 거고, 주가도 이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첫 이제 우주 여행 상품들이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 프로세스는 아마 이제 달 여행 상품,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화성 이주, 이게 이제 2020년, 22년, 23년, 24년 연달아서 이렇게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또 달 가는 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22년에서 24년 사이에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부터 이제 24년까지의 어떤 투자 전략을 짤 때 우주 관련된 부분이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 리스크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비중은 달리하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시장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조금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시는, 전략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을 저가 매수를 일부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문제니까요. 그건 선택의 문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우주 관련된 모멘텀은 24년까지 굉장히 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또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유망주로 선정하는 기준은 5년 내로 한 10배 이상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산업군의 어떤 주요 종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조건들이 좀 만족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떤 숫자로는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건들,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업들, 진보시켜주는 기업들, 미래 성장 산업군의 주도력을 지니는 기업, 현재 이익은 잘 나지 않지만 향후 폭발성을 지닌 기업, 그리고 각국 정부 정책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이게 지금 현재 우주 산업에도 맞다. 각국 정부가 지금 뭐 우주에 막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셔서 우주 항공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 뭐 테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버진 갤럭틱, 먼저 이 소식부터 드리도록 하죠. 버진 갤럭틱이 너무 과도하게 쪄 빠졌는데요. 주가부터 좀 보죠. 이렇게 보면 상장을 한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상장을 이제 2019년도 말에 이제 했던 기업인데요. 그 당시에 뭐 저점 6.9달러였었고요. 이때 이제 뭐 굉장히 기대치를 받으면서 코로나 전에 급등을 해가지고 거진 얼마인가요 이게 40달러 살짝 넘어섰죠. 이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0달러.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가 40달러였는데 여기 10달러. 4분의 1 토막 났죠. 당시에 테슬라도 이제 한 반 토막 이상 났죠. 그만큼 이제 아직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산업군은 그 주가 지수가 이제 떨어질 때 막 이런 어떤 큰 폭의 하락을 볼 때 지수가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빠져요. 왜냐하면 그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상 리스크를 회피할 때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부터 치거든요. 숫자로 이제 보여주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높아서 기대 가치를 가졌던 그런 종목부터 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뭐 40달러 올라갔을 때랑 10달러 내려갔을 때랑 뭐 기업 가치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엄청난 이제 하락을 펼쳤고, 또 요때 이제 2020년 이제 7월, 6, 7월쯤 CM비행이 요때도 이제 좀 기대치를 갖다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가 됐죠. 요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보시면
20한 7, 8달러에서 20달러쯤이니까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막 12월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죠. 20달러에서 막 35달러까지 굉장히 한 7, 80% 오른 거죠.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발사 비행을 이제 계획돼 있었는데 점화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점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비상 착륙해서 이제 안전하게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시험 발사가 좀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막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특징점을 보시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저점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막 아크 ETF가 우주항공 ETF가 뭐 3월 달에 나올 것이다 하면서 뭐 우주항공 관련된 막 붐이 막 분위기가 활 타오르다가 2월 달에 이제 시험 발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수도 같이 막 무너지면서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나는 그런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점이 또 올라갔어요.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의 이 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이 또 상용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점과 이렇게 변동성은 이제 크지만 원래 이제 산업계가 태동할 때 고성장이지만 숫자가 나오지 않는 매출과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버진 갤럭틱 홀딩스 이 기업은 사실 제가 꿈의 주식이라 표현했고 또 이제 모아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으로 이제 지금 뭐 사서 뭐 20, 30% 먹고 나가고 뭐 이런 개념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버진 갤럭틱 홀딩스를 또 상당히 많이 들고 있었던 뭐 한 벤처 투자자인가 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버진 갤럭틱이 이제 뭐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팔았다기보다는 이번 주식 조정장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제 전면 리모델링 하는 중에 이 주식을 이제 많이 팔게 된 게 상당히 좀 아깝다, 안타깝다,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이제 운영하는 자산이 한 2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하면서 매각 못한 것 같은데 매각하기 싫었지만 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투자한 모든 주식에 대한 어떤 재검토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론칭한 다른 스펙에서는 어떤 주식도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팔리하피티아는 지난 2019년 우주 관광을 사업 목표로 하는 버진 갤럭틱 홀딩스 주식에 투자했으나 이번에 620만 주, 금액으로만 한 2억 1,300만 달러, 2천억이 넘는 이제 주식을 매다 판 거죠. 이 정도의 어떤 물량을 팔았으면 주식이 당연히 폭락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최근에 안 좋았던 거구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가장 이제 뭐랄까 그 리스크하다는 어떤 측면의 어떤 기업들부터 먼저 쳐낸 것 같아요. 리밸런싱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악재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붕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우리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우주여행 상용화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악재가 아니라면 저는 뭐 추세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일단은 그 저번에 발표한 게 이렇죠. 항공 테스트를 이제 5월로 연기를 하고 민간 우주 항공 서비스를 22년 초로 연기한다. 이 발표가 단기적인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폭락을 만들게 됐던 것 같고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연기를 한다. 그래서 주가를 이제 아까 간단히 점검해 드렸지만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이 났죠. 시험 비행 연기 발표 및 증시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그런 주가 반토막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산업 태동 초기에 실적 없는 구간대에서의 어떤 고변동성을 보인
그런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산업의 어떤 위치, 지금 우주항공 산업의 위치가 태동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 굉장히 뭐 변동이 큰 어떤 지점이고, 이 산업 내에서, 우주 여행 산업 내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우주여행 산업에서 장점들, 제가 이제 지난 뭐 1시간 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주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어떤 주도권 여부를 쥐어나가는 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가장 먼저 우주여행 어떤 상용화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 홀딩스 전략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면요. 일단은 그 여러 어떤 관련된 일정들을 체크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말 아크 인베스트가 ETF, 제가 못하네요. 우주항공 ETF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단 또 5월 달에 이제 1차 시험 비행 계획을 이제 재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뭐 연기된 거, 상용화 일정 연기된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수도 조정 거의 말미라고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볼 땐 저가 매수의 어떤 구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전략상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계획을 다시 또 하고 있고요. 연내 2차 시험 비행,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 이 이제 오너, 리처드 브랜슨이 또 이제 직접 탑승해서 이제 비행 계획을 또 갖고 있다는 것도 또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린 건데, 새로운 버전이죠. 지금 이제 유니티, 그 이제 발사체 같은 비행체,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어떤 버전의 스페이스쉽 3를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 트위터 들어가면 3월 30일 요걸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크 인베스트 ETF, 항공 ETF가 3월 29일 출시되는 걸 아는데, 이번 달 말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개하고 나면 이제 시험 비행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일정들도 뭐 머지않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내년 초 이제 상용화 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 비행을 하고 성공하게 되면 보다도 이게 뭐 연말로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발표한 것 같고, 5월달 시험 비행이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대감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정들 체크하고 있으면서 또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 이 트위터에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새로운 어떤 스페이스쉽 3 요거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라는 이렇게 또 일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자금을 또 준비를 해나가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 이 버진 이 그룹의 이제 발사체 기업입니다. 버진 오빗이 스펙을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항공기에다가 이 로켓을 탑재해가지고 고도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이륙을 해서 이제 거기서 딱 쏘는 거죠. 지금 버진 갤럭틱에 이제 그 우주여행 그거 쏘아 올리는 거랑 똑같이 역시나 이제 항공기 업체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항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근데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죠. 그래서 되게 이제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로켓과 뭐 항공기를 이제 비행체를 쏘아 올리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상장하게 되면 밸류적으로 지금 한 3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조금 사실상 그 버진 항공이 좀 자금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민간 항공
버진 항공의 어떤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인공위성 이제 발사 스타트업 버진 오빗이 우회상장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도 좀 집행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서 요 일정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주 이 항공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또 가치를 부여하고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가치를 이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쿠팡이 이제 인정받듯이, 예, 그런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진 오빗 같은 경우는 25억에서 3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를 좀 희망하고 있다. 한 3조, 예,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버진 오빗 지분 대부분을 이제 브랜슨이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 80% 갖고 있고 나머지는 국부 펀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최근에 회사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발사체 성공 때문이죠. 예, 지금 이 발사체 성공한 기업이 몇 개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스페이스X라든지 뭐 블루 오리진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입증한 몇 개 안 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상당히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이 발사를 해야 될 게 너무나 이제 늘어나잖아요. 예,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 늘어나는데, 이 3월달에 중형 위성 발사하는 거 그거 그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발사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버진 오빗의 어떤 가치는 그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 계속 그 주시장 들어오는 거 그것도 일정 체크하면서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진 갤럭틱에 대한 어떤 주가 상황 체크 그리고 이제 전망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한 중국의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내용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이번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해외 주식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예,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해외 주식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속 잘 커버하면서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짜면 뭐 국내 주식에서처럼, 예, 또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신박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